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택학습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주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페이지 46쪽입니다. 여러분들 46쪽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6쪽. 자,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24년 요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1924년 개벽 48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서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삶을 김천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삶을 김첨지라는 인력거꾼의 하루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운수 좋은 하루가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극적인 반전과 반어적 제목을 통해서 현실의 비극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에서 극적인 반전 그리고 반어적 제목 현실의 비극성을 극대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반에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성을 더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하층민이 생활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시대적 배경, 인물의 특성, 작품의 내용이 잘 어우러져 1920년대 사실주의 문학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서서 소설 양반전을 본 적이 있어요. 양반전을 보고서 양반전의 풍자와 그 효과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풍자를 활용해서 만화나 소설을 창작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운수 좋은 날을 통해서 반어를 살펴보고 반어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하루를 개성있게 표현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행운 뒤에 큰 불행이 닥치는 반전과 가장 참혹하고 비통한 날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목과 내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반어의 특징과 효과를 지도하되 여러분들이 반전이라는 작품의 내적 상황을 통해 비극성이 더 고조되는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수탈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던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결국 이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행운 뒤에 큰 불행이 닥칩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가요? 가장 참혹하고 비통한 날. 이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제목.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반전과 제목이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전이라는 작품의 내적 상황을 통해 비극성이 더욱 고조되는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발단입니다. 먼저 발단이에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마 있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가요? 어떤 결말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비극적 결말을 암시합니다.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랜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 자,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력거꾼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인 김첨지의 직업입니다. 인력거꾼.
인력거꾼이라는 직업을 통해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대적 배경이 드러난다. 그래서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드린 것.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드린 것.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운수 좋은 날에 첫 벌입니다. 처음으로 번 거예요. 전찻길까지 모셔드린 것은 운수 좋은 날이 첫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복쟁이를 통해서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그래서 이 양복쟁이 같은 경우에 양복 입은 사람을 낮잡아 이러는 말이죠. 자,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자, 이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옛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결국 김첨지의 상황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첨지의 상황은 그렇죠. 김첨지의 상황은 한참 동안 돈을 벌지 못한 김첨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그럴 때 흘릴 만큼 기뻤습니다.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여러분들? 만큼 기뻤었다. 결국 김첨지 심리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쵸?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내를 생각하는 김첨지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밥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약 한 첩 써본 적 없다. 결국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거 같은 경우는 김첨지 생활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조밥도 굶기를 써본 일이 없다. 써본 일이 없다. 결국 이 빨간 부분은 여러분들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런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김첨지의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 형편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이 약을 주며 언제까지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신의 신조에 언제까지나 충실하였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구태여부터 충실하였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결국 이거 같은 경우는 김첨지의 어떤 성격일까요? 고지식한 성격이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김첨지의 고지식한 성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해. 일어나기는 새로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어나기는 새로해. 일어나기는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뭐 일어나기는 고사하고 일어나기는 그만두고 일어나기는커녕 이런 보조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병이 이토록 심해지는 것은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어떤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의 병이 심해진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김첨지 말에 의지하면 부터 해서 질랄병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첨지 말에 의하면 질랄병을 하였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비속어의 사용. 비속어의 사용과 굶주림의 밥을 아니죠. 급하게 먹고 체한 아내의 모습. 사실감을 더합니다. 비속어의 사용과 굶주림의 밥을 급하게 먹고 체한 아내의 모습을 통해 사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첨지 눈도 뜨끈뜨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김첨지 같은 경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입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고 남편을 골랐다. 그래서 남편을 졸르고 있어요. 남편을 졸랐다.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아내의 소망이죠. 아픈 아내의 소망. 아픈 아내의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야단을 쳐보았지만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결국 여기서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몰인정해 보이지만 설렁탕을 사줄 수 없는 처지에 괴로움을 느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줄 수 없는 처지에 괴로움을 느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개의 문제 보도록 하죠. 김첨지의 생활 형편이 어떤지 생각해 보자 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픈 아내에게 익은 약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가난한 거죠. 그랬을 때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죠. 김첨지 상황. 자, 먼저 아내가 아파도 돈을 벌기 위해 아내를 두고 일을 하러 나온 김첨지의 모습 뿐만 아니라 조밥을 챙겨 먹거나 아플 때 약을 쓰기도 어려움. 또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허겁지겁 먹는 아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푼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아이에게 설렁탕과 죽을 사줄 생각에 기뻐하는 김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렁탕과 죽을 사줄 생각에 기뻐하는 김첨지.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여기까지 내용은 오랜만에 행운이 찾아와 큰 돈을 벌게 된 김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나 그의 행운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의 행운. 그래서 요 그의 행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요 그의 행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운수 좋게 80전을 번 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운수 좋게 80전을 번 일이 바로 그의 행운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인력거 라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기회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손님을 태울 기회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손님을 태울 기회가 온다. 이게 바로 그 뒤에서 인력거 라고 부르는 소리가 날 때 그런 것이었죠.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철복하고 가기 싫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우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중이 있어요. 우중이라는 거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는 비가 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장은 또 뭘까요, 여러분들? 우장은 뭘까요? 우장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차려입은 겁니다. 또는 그런 복장. 뭐 예를 들어 우비를 입었다든가 하면은 비를 안 맞으려고 차려입은 거죠. 그런데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무는 이런 행운에 겁이 났습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죠. 아니다에서부터 여기 이상하게도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캥기었다까지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쵸,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손님의 요청에 김첨지가 주저한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손님의 요청에 김첨지가 주저한 이유, 그게 바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무엇을 빛을 띠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 그렇죠, 아픈 아내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떤가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결국 아내는 어떤 거예요?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아내의 부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아내의 부탁.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아내의 부탁.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첨지가 잠깐 주저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김첨지는 왜 주저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계속되는 행운에 조금 겁이 났고 집에 일찍 돌아오라고 부탁한 아픈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순, 유달리 큰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어른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어른한 거죠.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50점만 줍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죠. 진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땅이 질척거릴 정도로 비나 눈이 오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땅이 질척거릴 정도로 비가 눈이 오는 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흘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무엇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는 김첨지의 마음을 추측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은 경우에 어떠나요? 아픈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고 불안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도 겉분하였다. 미끄러져 가는 듯 하였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김첨지 어떤 심리? 그쵸. 큰 돈을 벌게 되어 기쁜 김첨지의 심리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돈을 벌게 되어 기쁜 김첨지의 심리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그의 가슴을 눌렀다. 자, 이건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그렇죠. 집이 가까워지자 아내에 대한 걱정과 또 무엇을 느끼나요? 불안감을 느끼는 김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집에서 멀어지자 아내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졸부나된 듯이 기뻤다. 졸부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갑자기 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된 부자. 갑자기 된 부자를 졸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이나 하듯이 개걸거렸다. 이건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힘든 현실에 대한 분노. 힘든 현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첨지의 심리 변화를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첨지의 심리 변화. 자, 김첨지의 심리 변화. 집과 가까워졌어요. 이때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집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때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힘든 현실에 대한 분노였죠. 오늘은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인이 꼭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운을 믿고 정거장에서 새로운 손님을 태울 기대를 하는 김첨지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손님을 태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력거꾼 사이에 영역 다툼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자, 물색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고르는 것을 물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고르는 것, 이걸 물색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벼락같이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자, 그의 예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의 예감. 그렇죠. 어떤 예감이에요? 그렇죠. 손님을 또 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 자,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다. 이 남은 손은 누구예요? 그렇죠. 전차를 탄 사람? 그렇죠. 전차를 타지 못한 손님입니다. 전차를 타지 못한 손님. 자,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승강이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입니다.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60전에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손님을 태우게 된 김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리고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라고 했어요.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가벼워진다. 초조해 온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태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손님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김첨지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김첨지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자, 그래서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벌써 어둠침침하게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불행한 사건을 암시합니다.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덮친 무서운 불행을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김첨지는 그쵸. 아내의 죽음을 예감하는 김첨지. 그래서 그는 두리번 거리며 사면을 살피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불안함에 집에 가는 시간을 늦추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구해다고 하는 것 듯하였다. 거듭되는 행운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김첨지. 여기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 배경의 역할.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그쵸,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의 배경은 이런 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위기 부분입니다. 다음부터 여기부터 위기입니다. 그럴 즈음에 선술집에서 치사미가 나온다. 자, 그래서 구렛나룻이 덮였거든. 여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쵸, 치삼의 외양 묘사. 이거는 누구의 모습인가요? 그쵸, 이거는 김첨지의 외양 묘사입니다. 그래서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 자, 그래서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이렇게 반가울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과 같이 고맙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고 기가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첨지가 치삼을 반가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옆에 날개 지문이 있어요. 날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치삼이를 만나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이다. 또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죽음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운 상황에서 집에 들어갈 시간을 늦출 수 있어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앞다, 물독에 빠진 생쥐 같은가 여기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기 부분부터 해서 이제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위기 그리고 절정 결말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을 함께 작품 정리해보고 부문학습 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머지 부분을 함께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함께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